안녕하십니까. 공익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 이것은 그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어떤 범죄 행위로 관련돼서 사고 난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범죄 행위도 근로자의 중대한 가실 아니면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둬야 된다. 근로자의 어떤 이 범죄 행위가 어떤 경범죄 행위라든가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 이거는 근로자가 어떤 중대한 가실 또 어떤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러한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그게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니면은 산재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입증 책임은 그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뭐 가로사나 이런 경우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증 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누가 입증 책임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이 사건이 되고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지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어머니가 그 청소부로 일하다가 퇴근하는 중에 좀 시간이 급해서 그 무단 횡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달려오는 그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니까 이것은 근로자의 어떤 범죄 행위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설명한 거는 이번 판례를 인용해서 이런 범죄 행위는 맞다 그렇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에 인해서 한해서 산재 인정의 예외 사유를 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 아니 여부는 그 주장하는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 친구가 산재 그 어머니 사망에 대해서 퇴근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출퇴근 제어로 인해서 그 유족보상 산재 신청을 했고, 그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중대한 그 범죄 행위 아니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재를 판정하는 시점에서 본인이 잘못이나 아니면 범죄 행위에 연루됐더라도 그게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니면은 산재가 인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입증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인지하면은 그 산재 처리에 있어도 중대한 그 어떤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